네,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와 함께 종목을 진단해드리는 순서입니다. 자, 오늘 IBK 투자증권의 최영건 차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무겁게 가라앉은 차장님의 목소리만큼이나 시장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양시장 모두 좀 하락폭을 굉장히 많이 좀 크게 키우고 있는 모습이네요. 코스피 지수 좀 보합권과 좀 하락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코스닥 지수 계속해서 하락폭을 좀 키워나가면서 현재 0.54% 하락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 0.02% 하락을 좀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본의 제재 이슈에 대가 사실 우리가 그나마 좀 기대를 했던 게 이 기준금리 인하 이런 기대감이었는데 이런 기대감마저 꺾이다 보니까 시장에 좀 크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장 네. 빠진 거는 뭐라 설명해도 네. 참 담한데요. 그렇죠. 강달러는 기본적으로 신흥 증시의 어려움입니다. G20 이후에 관세 우려가 떨어진 것도 있고 여기다가 ISM 제조업 지수나 고용 지표가 또 호조로 나오면서 신흥국 증시 조정의 분위기가 확 들어와 있고 여기다가 중국은 또 대치하면서 경기가 부진하잖아요. 위안화가 떨어지고 위안화가 떨어지는 건 원화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신흥 증시 전반, 우리 증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기본 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당분간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어제 금리 인하 기대가 축소돼서 시장이 떨어졌다라는 데 포커싱을 했던 부분에 있어만큼은 좀 시장이 과민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요. 50bp 인하 기대까지는 좀 후퇴한다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네. 이렇게 지표가 잘 나와서 금리 인하가 지연되는 게 침체로 인해서 금리가 인하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사실 이거 네. 인지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비농업 고용하고 S&P 500 지수로 오랜 기간 동안에 이게 오버랩 해왔던 장기 구간에서 살펴보면 고용 지표가 마이너스가 계속 쌓여가는 구간에서는 경기가 침체되고 주시장이 침체의 늪으로 빠졌던 경우가 대다수였다는 것이죠. 네. 이런데도 금리 인하를 위해서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기를 바랄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네. 해서 주식시장 급락이 추세로 자리 잡는 것 이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 잘 나와서 네. 차라리 잠시 이 노이즈 구간에 있는 게 낫다. 우리는 고용 감소보다는 고용 호조가 낫다. 이런 말씀을 여기에 대해서는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잘 나와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져서 시장이 이렇게 좀 과도하게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사실 고용 지표가 이렇게 안 나오는 것보다 잘 나오는 게 시장 상황이나 뭐 경기 상황에선 좋은 측면이니까 그렇게 크게 좀 반응을 하거나 크게 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분석을 해주셨네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시장, 우리 시장은 좀 공포에 휩싸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일부 종목들 빼고는 거의 다 모든 종목이 하락을 했고 특히 대북 관련주들도 어제 크게 하락을 면치 못했는데 이 대북 관련주들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좋은 날이어서 오른 종목이 많으면 네. 오른 종목 가지고 얘기를 하겠는데 우리 시장의 독특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이 대북주가 네. 어제 좀 심하게 빠졌거든요. 그쵸. 이게 하노이에서는 신속한 비핵화라는 워딩이 그리고 네. 이후에 판문점 이후에는 적절한 속도 뭐 너무 서두를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살짝 바뀐 부분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가 약간 그 지적을 하면서 이게 뭐 트럼프의 핵 인정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우리 시장의 어떤 그 지정한 리스크가 더 확대될 수 있는 요인은 아닐까 이런 걱정이 어제 또 이 대북 관련주를 어렵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비핵화에 대한 얘기 이전에 트럼프의 사실 그 얘기로 인해서 남북 경협이 재개되는 것을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 때문에 또 대북주가 매물이 나온 것이 더 먼저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트럼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가 글로벌이 원하고 있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이 단어는 북한 입장에서는 최종적인 일발 카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고 대화 도중에 일종의 밀당 과정이 필요하겠죠. 네. 없을 수가 없는 거라고 보는 그쵸. 거죠. 그래서 그 입장 사이에는 경협을 또 원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 이런 것들 삼자의 국면이 있는 것인데 이런 그 과정의 어떤 노이즈들로 인해서 경협주 같은 대북주들이 급락했던 어제와 같은 상황은 좀 아무리 봐도 과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핵 문제 해결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냉전 시대의 종식이라는 정말 세계사적인 중차대한 어떤 의미를 그럼요. 가지고 있는 네. 이런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양 정상의 뭐 입장 차이 뭐 이런 것 같은 사소한 문제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스몰 딜이 아니라는 얘기죠. 글로벌 여러 리더들의 입장도 있는 것이고 그들 사이에서도 또 내면적인 계산들이 분명히 있을 그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타협을 위해서 네. 의도적인 선택일 수도 있을 노이즈라고 생각하면서 작금의 이런 노이즈는 더디가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협상이라는 대전제,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의 결렬 이런 것들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차 하노이 생각해 보세요. 어렵게 정말 기차를 타고 대륙을 건너가서 만난 것 자체가 빅딜이고, 판문점을 넘어가서 또 만났던 이런 세 정상의 이런 분위기가 빅딜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에서 이런 대북 관련주들이 많이 벗어나 있는 거, 이런 것들만 좀 조의하면 되지 네. 않을까. 우리 시장에서 놓치기 힘든, 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종목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 완전한 비핵화가 이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과정이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지만 좀 실행이 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제부터 비핵화하자 이렇게 말을 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 사이에서 밀당은 좀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정상 간의 노이즈는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대북주의 급락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럼 이렇게 대북주 관련돼서 접근 방법과 또 매수 탑픽 종목까지 꼽아주실 필요가 있을 텐데 매수 탑픽 종목 한 개 좀 꼽아주시겠습니까? 매수 네. 탑픽은 뭐 굳이 대북주를 얘기했으니까 네. 아까 밸류에이션을 빼놓고 밸류에이션이 너무 이렇게 그 증폭되어 있는 것들만 조심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면 현대 로템이나 성신양회나 네. 또 현대건설 분양가 상한제 얘기가 오늘 있어서 건설주를 좀 건드리고 있습니다만, 아파트만 짓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PBR 배수로 한 배 이쪽 저쪽에 다 위치한 것들이거든요. 부담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 네.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우리의 생각, 지금 주요 그 경제들이 지금 둔화 위기에 지금 쌓여 있고, 이거를 경기 부양으로 어떻게든 타개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고, 주요국들이 다 여기 동참하고 있고, 우리는 미중 무역 협상을 기대해야 되고, 트럼프의 이것은 재선의 핵심 카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던진 화두로서 골라볼 수 있는 종목 가운데 대북주가 분명히 있다. 투자 아이디어는 중국 내수주, 한국 경협주, 인프라 투자 관련주,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꾸준히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북주 얘기를 해주시면서 현대로템이나 성신양회, 현대건설과 같은 중국 내수주, 남북 경협주, 인프라 관련주는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가운데 이 천연가스가 다시 한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패러다임이 좀 전환이 되고 수경제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천연가스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천연가스 관련해서 테마 좀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제 보면 종목이 몇 개 못 올랐거든요. 네, 그 가운데 맞아요. 올랐던 것들이 천연가스 이름 달고 있는 선물이나 그쵸. ETF 같은 네. 것들인데, 천연가스 차트를 길게 이렇게 늘어뜨려 보면 지금 너무 떨어져 있는 상황이 맞거든요. 그래서 구간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최근 원자재 시장에서는 천연가스에 대한 기대가 이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얘긴즉슨 에너지 패러다임이 신재생으로 전환하는 이런 국면에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천연가스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산업화 이후에 지구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전 세계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협약을 맺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에너지 수요에 있어서 석유 석탄 비중은 축소되고 신재생 에너지는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 증가가 좀 더디기 때문에 향후에 당분간은 천연가스 수요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천연가스는 우리가 모두 다 초등학교 때 배워서 압니다만, 화석 연료지만 석탄, 석유보다 친환경적이고 또 연료로서 우수한 연료이고 안정적이고, 셰일 혁명 이후에 대단히 생산 비용이 떨어져서 가격 경쟁력도 뛰어난 이런 연료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수요가 지금 CO2 배출량이 뭐 사상 최대치를 새로 쓰고 있는 이런 국면이라고 한다면, 이걸 상쇄하는 게 에너지 효율하고 에너지원 변화고, 그것이 바로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변화하는 이런 움직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신재생이 상용화되려면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그 구간이 그쵸. 필요해요. 네. 2030년까지를 본다면 그 사이에서 중간 대장을 역할을 할 게 천연가스라 보고, 아까 긴 차트에서 보셨듯이 작년 연말에는 천연가스가 난방 수요로 혹한 때문에 잠깐 이상급등을 했던 구간이 있었습니다만 네. 충분히 지금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게 한 5% 급등하던 그 일봉 캔들이 발견이 됐거든요. 여기서부터 지금 한 2,393, 한 3,000에서 3,500 정도의 구간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관련된 상품들, ETF, 천연가스 선물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주식시장 수익률 공백기에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시장 속에서 좀 대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 시장 좀 에너지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데요. 천연가스 가격을 좀 주시하시면서 관련된 ETF와 종목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IBK 투자증권의 최영권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